점점 더 강해지죠. 양시장의 빨간불이 더욱 선명하며 현재는 0.5% 안팎의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키워드 놓고 종목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떤 쪽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종목군들 가운데서 제약 바이오주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약세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은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좀 많이 섞여 있는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제약 바이오의 흐름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세요? 제약 바이오가 약세가 아니라 강세인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 보시면 어제부터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14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암학회도 있습니다만은 또 바이든이 일단 암 정복에 대한 의지를 담은 어제 발언을 하면서 국내 항암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추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종목들이 강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어제부터 급등세 이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알테오젠도 어제 급등,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BL 바이오라든지 레고캠 바이오도 강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번 학회에서 이제 초록을 공개하는 기업들, ST큐브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추세 유효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신다라면은 지금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일정 부분 반등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도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 출생률 저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로봇과 무인 자동화 이런 부분들 계속 보셔야 된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것 자체가 인구의 생존율을 높인다라는 거라고 본다라면은 출생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 부분으로 어느 정도 좀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도 시장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흐름 속에서 최근에 금리 인상이 좀 저하되는 그런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주와 함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학회 이슈도 학회 이슈지만 바이든의 의지가 암 정보과 관련되어 있고 국내 또 대통령이 마이크로바이옴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내용 나오면서 지노맨 컴퍼니라든지 최근에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바닥권에 있는 항암 관련주들이라든지 또 실적이 나오는 기타 관련 바이오 제약 섹터 내에 있는 헬스케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좀씩 올려주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왠지 보면서 제약바이오 약세를 보이는 종목 놓친 게 있나 싶었는데 확실히 강세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군 학회 모멘텀까지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로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는 2차전지 강세 그리고 로봇주들 몇몇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계속해서 또 호재성 뉴스가 계속 공급이 좀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움직임 어디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공급되고요. 이 부분이 주가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도 다시 또 강하게 반등하면서 거의 에코프로는 2차전지 섹터의 바로메터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오전에 확 밀려서 이게 정말 2차전지의 하락일까요? 라고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직원들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우린 이제 모른다. 이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와서 있었던 종목들, 최근에 구리동박이라든지 분리막 이런 쪽들이 후발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후발주자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SKC 같은 경우도 테슬라랑 10년 정도 납품을 할 것 같은 계약이 체결을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가는 모습, 또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반등 이어가고 있죠. 또 어제 크게 오르다가 좀 내려왔었던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반등이 더 나타나면서 시세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신다면 나노신소재는 살짝 좀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된 부분 조금 체크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주전자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전자재료 쪽, IT랑 좀 연결해서 그쪽이 부진해서 못 갔었는데요. 실리콘 응급제 부분이 있는 상태 속에서 전자 관련되어 있는 재료 쪽들이 회복이 된다라면은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한 순환적인 흐름도 계속 2차전지 섹터에서는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리튬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개투자자분들 조금 신규 접근하시기 조금 힘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도 워낙 급등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관련되는 중소형주 EV 첨단 소재라든지 어반 리튬이라든지 리튬 관련주들 좀 많이 올랐었던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뭐 전고체 쪽에서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섹터 안에서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와 이슈를 동반하는 종목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으로의 좀 순환 이동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2차 전지 섹터를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전기차 쪽들이 계속 많이 팔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뭐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오늘 기사가 좀 나온 것처럼 전기차 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 인하를 하면서 확산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각국들마다 뭐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혜택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전기차 시장의 확장과 함께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는 건 맞겠고요. 다만 이제 뭐 급격하게 올라서 이격도가 벌어진 개별 종목들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로봇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로봇도 지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오늘 보시면은 아까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 또 다시 금세 꺼지고 있어서 로봇도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 섹터는 지금 21선이 꺾여 있어가지고 조금 숨고르기 박스권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로봇은 좀 아직까지 좀 추세는 살아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살짝 지금 21선이 깨진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죠. SBB테크가 이제 깨지고 있고요. 뉴로메카는 아직 그 위에서 버티고 있고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내려오면서 다시 또 21선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 21선이 우하향으로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은 고점보다는 지금 한 20% 이상 빠져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일단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21선을 잘 지지하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좀 되밀리거나 여기서 지지부진해지면은 21선이 꺾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지지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꺾인 것처럼 그 뒤를 로봇이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로봇 같은 주들은 여기서 오늘 이번 주 조금 반등 성향이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시고요. 종목별로는 장 초반에 좀 반등이 나오다가 살짝 밀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침에 만들어진 고점을 다시 넘겨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 강세. 이쪽은 LG에 이어서 이번 삼성 쪽에서도 대규모 투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관련주들 뜨거운데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장 초반마다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장 초반 이후에 좀 밀리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죠. 상승폭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녹스 첨단,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도 다 밀렸고요. 뭐 LX 세미콘도 밀렸고요. 전체적으로 밀렸습니다. 장 초반보다 그나마 좀 원익, IPS 이런 AP 시스템 같은 장비주들이 좀 견조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 우르르 올랐다가 빠진 이유는 이미 뭐 지난주에 기사가 나왔던 부분인데 어제 대통령 방문하면서 한 번 더 확인이 된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디스플레이주를 팔아야 되느냐?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셨다가 이격 조정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조정 받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특히 디스플레이 OLED 섹터 내 소부장들에 대한 관심, 특히 장비주들 쪽하고요. 소재 쪽들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침보다 밀린 상태라서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더 최근에 급등한 거에 대한 이격 조정 나타나는 부분들을 조금 체크보시면서요. 좀 조정폭을 활용하시는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쓰시는 걸 디스플레이 섹터 쪽에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섹터는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이 부분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오늘 뭐 2차 전지는 원래부터 강했었고 디스플레이 쪽하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도 오늘 어제 상당히 좀 강하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단기적으로 매력도는 어디가 더 높다고 보세요?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IT 소부장 쪽들,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들은 업황이 2분기를 지나면서 분명히 턴어라운딩 할 수 있을 거라고 시장이 기대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맞겠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섹터하고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임 섹터는 정말 힘들 대로 힘들었던 상황이고요. 이번 감사 보고서 시즌을 지나면서 뭔가 좀 여유가 생겼고 학회가 4월, 5월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가 됐고 바이든도 마찬가지가 됐고 계속 암과 관련되어 있는 발언들 좀 하기 시작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또 다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또 테마가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미국의 지표들을 본다라면은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우려 때문에 많이 빠졌던 제약바이오와 게임 섹터 내에서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또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뭐 계속 나오잖아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계속 이슈가 나고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뭐 레고캠바이오도 마찬가지,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계속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열티를 받아내는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신다라면은 이중항체가 뭐
그냥 항암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먼 나라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퍼부었기 때문에 그게 불편했던 부분입니다만은 결과만 나와준다라면은 충분히 뭐 이쪽 테마주들도 시장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소부장 섹터 전반과 제약바이오 게임 섹터 이쪽도 성장주들의 한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금리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새로운 주도주로서의 역할도 향후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됩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우 부장이었습니다.